인공지능 4주차 실습 문제 1번의 해설 강의를 맡은 홍주영입니다. 이번 실습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당뇨병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이진분류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차에 배운 방법론인 N인 선형분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캐결 노트북 공유 시 N인 선형분류로 문제를 해결한 버전으로 공유를 잘 해주셨어야 됐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총 9가지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각 컬럼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횟수, 글루코스,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수치, BMI 지수, 가족력, 나이, 마지막으로 당뇨병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값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당뇨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코드를 통해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베이스라인에서 사용한 로스 함수는 기존 코스 이제 로스 함수라고도 하고 코스트 함수라고도 합니다. 로스 함수는 실습 문제에서 사용한 함수와는 약간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코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는 크게 다를 것 없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시드를 고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로드해 오고 한번 데이터가 잘 로드가 됐는지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저는 이 샘플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샘플은 헤드와는 다르게 헤드는 위에서부터 5개를 출력한다면 샘플은 랜덤하게 5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이 인덱스 값이 정말 랜덤하게 순서도 무작위하게 섞여 있는 값으로 반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개요에서 봤던 것처럼 9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이아베이트 정보까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처리와 파싱을 저는 동시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코드를 풀었으면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통해 전처리를 진행을 하였는데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쓰셔도 되고요.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쓰셔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선언을 하고 X 트레인에 대해서 전처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다이아베이트 정보는 0과 1, 당뇨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Y 트레인 값이니까 얘를 드랍을 하고 얘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교화를 하고요. 나머지도 얘에 맞춰서 테스트 역시 fit 트랜스폼이 아닌 트랜스폼으로 이 X 트레인에 맞춰서 테스트도 똑같이 정교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굳이 다시 올릴 필요는 없어요. 네, 제대로 정교화가 됐는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추가한 코드고 이 코드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X트레인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올리고 각 컬럼명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겠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X트레인이니까 라벨 값은 없죠. 위에 보는 코드와 다르죠. 이제 보통 정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전처리 후에는 이제 이런 플로트형으로 전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싱이 했는지 파싱이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쉐입까지 뽑아보면은 X트레인은 8개의 컬럼, X테스트도 8개의 컬럼, 그리고 Y트레인은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파싱까지 끝냈으니 텐서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Y트레인은 플로트 텐서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건데 멀티클래스와는 다르게 플로트 텐서로 바꿔줘야 하는 이유는 이제 수업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업 내용에서 우리는 각 이 선형 값을 0에서 1 사이로 제한을 해줬습니다. 제한을 해서 이 0에서 1 사이 제한한 값을 통해서 얘가 0인지 1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플로트형으로 선언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텐서로 선언해야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파라미터 제가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스는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에포크는 3000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캑을 개요에 오버뷰에도 작성했듯 로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스 함수는 이제 기존에 교수님이 실습을 통해 공유해 주신 로스 함수는 이렇게 직접 수식을 작성한 수식을 작성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 함수를 직접 작성한 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 1번 직접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닌 파이토치에서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이 다른 거지 동일한 동일한 수식인 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는 이제 여기 도큐먼트로 한번 가보는 거죠. BCA 로스에 대한 도큐먼트인데 값을 이제 각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 함수는 이런 수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 함수가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직접 구현한 이 함수와 동일합니다. 직접 코스트 값을 계산한 것과 BC 로스를 통해서 구현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BC 로스를 이용한 표현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WB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저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 코스트를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언스퀴즈를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언스퀴즈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 코드를 돌려보게 되면은 이제 에러 문구가 뜰 거예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디퍼런트 쉐입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인데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죠?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그리고 쉐입은 이렇게 전혀 다른 쉐입이 달라서 발생하는 달라서 발생하는 에러 문구이기 때문에 언스퀴즈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차원을 하나 늘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의 쉐입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위의 함수와 쉐입이 맞춰졌죠? 직접 출력해보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537by 1로 구성되어 있다는 반면 마이트레이는 하나의 537개의 리스트로 되어 있고 언스퀴즈를 하게 되면 앞서 동일한 쉐입으로 537by 1의 쉐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을 맞춰주기 위해 언스퀴즈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에는 언스퀴즈 고요. 간혹 이 로스 함수를 제가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이 example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스를 선언하고요. 앞에 제가 아까 로스 선언한 것과 동일하죠. 로스를 선언을 하고 인풋은 extrain인데 아니 그 하이퍼시스고요. 타겟이 이제 y 트레이닝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풋과 타겟을 넣게 되죠. 그거의 로스 값을 계산하라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인풋과 타겟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코드를 돌리게 되면 0.46까지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를 잘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들어와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BC with 로지스틱 로스와의 차이점인데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는 여기 보시면 F 소프트 맥스를 넣지 않습니다. 직접 X트레인과 W를 곱하고 B를 더한 값 그 자체를 넣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안에 소프트 맥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BC 로스에는 시그모이드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X트레인의 W를 곱한 이 값을 시그모이드까지 태운 값을 넣어주고요. 그렇다면 시그모이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함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BC with 로지스틱 로스라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가 로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로스 함수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학습이 끝났고 이에 대해서 다시 X트레인에 대해서 하이퍼식스를 넣고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레솔드 값입니다. 우리가 사실 에포크나 러닝 레이스를 조정하는 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듯 이 스레솔드도 무조건 0.5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0.5 값을 0.4, 0.5, 0.6, 0.7 이런 식으로 직접 조정해 가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실습을 통해 제가 설명드리는 걸 정리를 하면 로스 함수를 새로 다른 표현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트 함수를 직접 구현했다면 BC 로스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with 로지스틱 로스의 차이점도 알게 됐고요. 또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사용했다라는 게 실습 문제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성능 향상 방법으로 스레솔드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